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빛초대석 주아입니다. 안산 시흥 지역은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근로자들의 출퇴근 차량과 화물 차량 등으로 늘 혼잡한 모습입니다. 이 혼잡한 교통 구간,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안산시의 정승현 시와 MTB 광역교통개선특별위원장 모시고 그 일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 광역교통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이렇게 한빛 초대석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저희 안산시의회는 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산시의회가 시와 MTB 내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구성하게 된 것인가요? 네, 이 부분은 좀 지도를 보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 커다란 걸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제 2004년도에 이 네. 시야 MTB 조성이 이제 발표되면서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물동량 이동 문제랄지 또 현재 해안도로에 나타나는 그 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4년에 이 광역교통 개선 계획에 의해서 이 도로가 12월 달에 확정이 된 바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MTB 단지에서 대우 7차, 9차 앞을 지나서 89블럭, 90블럭 지나서 갈대습지로 해서 중국에는 비봉 IC까지, 매송 IC까지 연결되는 그런 이제 도로가 확정이 됐었는데 네. 결국 사실 이 계획이 이 주민들의 이제 민원에 의해서 무산되고 예. 폐도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16년 NTB가 이제 준공되고 나면은 이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예.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통 혼잡 문제랄지 또 물동량 그 흐름에 대한 그 저해 요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준비하고 또 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책무가 아니겠나 싶어서 사실 그 과정상 여러 가지 좀 이견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그 긍정적인 측면들을 담아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시와 MTB 내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통을 미리 좀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 네. 이렇게 보면 사실 되겠군요. 이 도로가 지금 폐도가 되지 않았다라면은 이 도로 신설 해안도로를 통해서 증가되는 물동량이랄지 또 아침 이 첨두 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도로가 폐도됐기 때문에 당연히 2016년 이후에는 이 일대가 교통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저희들한테 있던 것이죠 지금. 예. 폐도된 부분이 계속 이제 거론이 되는데요. 당시에 700억 원을 들여서 이 해안 도로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폐도가 되면 사실상 그 사용 중지가 됐을 뿐이지 사실상 도로로서는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의회가 나서서 그 기존에 만들어 놓은 도로를 못 쓰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뭐 의회가 나서서 이 도로를 못 쓰게 했다기보다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또 해당 지역구를 하고 있는 이제 이 정치권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했던 부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실 이 개통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2007년도에 약 한 530억을 들여서 수자원공사에서 2.8km 구간에 대해서 새로 도로 건설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특히 그 구단지 앞쪽 도로로 인한 이 민원이 심하게 있어서 결국 이 도로를 지금 개통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8km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도로가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곁들여서 지금 저희 현재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뜻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 단지 내의 주민들이 이렇게 또 보시면은
아니, 쟤는 다 폐도된 거 다 결정난 문제를 왜 또 가지고 나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몇백억 하면은 사실 뭐 나라의 빚도 갚을 수 있을 정도인데 그 도로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이제 굳이 뭐 긍정적인 측면을 따진다라면은 이제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뭐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행정행위나 또 도시 기반시설 행위가 일어나는 것 또한 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구간을 개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소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저희 특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140m 구간 때문에 나머지 약 한 2.6km 구간마저도 사용할 수 없다라면은 이거는 커다란 손실이고 또 낭비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140m 구간은 뭐 사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좀 연계 방안과 곁들여서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해안 도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거는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확정됐다기보다도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단지 앞쪽에 약 140m 구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 동의 없이는 이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뭐 단지 내 도로랄지 아니면은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뭐 이 활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이제 논의가 앞으로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89블럭이랄지 90블럭 그리고 또 시합 이 갈대습지 공원 이 활성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민원을 충분히 해소하면서 이 또 다른 활용 방안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40m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한 3km 정도 되는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에 140m 정도에만 구단지의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거기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지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사실 그 140m 구간 정도가 주민들과 이제 밀접하게 이제 어떤 이 민원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아닌 나머지 도로는 얼마든지 물론 그때도 이제 역시 이제 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나머지 도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 여론 또 이 민원 문제 없이 그 방법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로를 지었던 수자원공사의 또 문제도 있을 텐데요. 기존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또 돈을 들여서 도로를 건설해 달라. 광역교통 개선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하면은 수자원공사도 이해 못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가장 지금 저희 특위에서도 난감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돈 당초 약 한 200억 아니 약 2천억에 달하는 그런 예산을 지금 이 도로가 폐도됨으로 인해서 다른데 또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이 개선 시설을 지금 해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것과 별개로 또 다른 대안을 내놔라. 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수공에서도 굉장히 뭐 현실적으로 뭐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뭐 판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단순히 수공에서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그럼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런 그 교통 혼잡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감내하고 감수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수공과 끝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같이 논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좀 놓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설득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광역 교통을 개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위원회가 이제 설치를 된 만큼 어떤 안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안을 지금 내놓으실 예정인가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2008년도에 저희 시에서 제안한 그 노선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MTB에서 시아호를 건너서 송산 그린시티 주변 지역을 통해서 다시 갈대습지공원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매송 IC까지 연결되는 그런 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경기도에서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들이죠. 그러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가장 최저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계획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개선 방안의 하나로서 단원병원 상거리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안도로로 연결되는 그런 이 노선을 지금 현재 계획보다 더 확장하는 그런 안들도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차 앞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실 또 그 도로를 어떻게 우리가 연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2016년 이후에 교통 혼잡을 크게 또 줄일 수 있는, 또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크게는 뭐 송산 그린시티 내부 도로와 연계해서 다시 갈대습지로 들어와서 매송으로 비봉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와, 또 내지는 송산 그린시티 내부 도로를 통해서 비봉 IC로 연결하는 안, 그런 그 안들을 가지고 좀 저희들이 집중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위 활동을 이제까지 많이 지켜보기는 했는데, 이제 특위 활동을 통해서 좀 내놓는 그런 의견들이 어떤 영향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어차피 이 사업은 이제 이 입안권자가 이제 수자원공사고 결국 이제 경기도 허락을 이제 득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어떤 뭐 시의원들 힘만으로 이 안을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연찬을 통해서 공감하고, 그래서 그런 이 영향력 있는 분들의 힘을 빌려서 정부나 경기도에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그 속에서 해결의 어떤 실마리점을 지금 찾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안을 만들어내고 계신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예산 문제도 중요한 거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광역교통 개선을 해주겠다, 이런 뭐 사전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수공에서는 약 한 2,100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신설 해안도로를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측면들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수공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그 이상으로 어쨌든 MTB 준공과 더불어서 교통 개선안을 만들어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 특위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산들이 정말 신설 해안도로를 위주로 해서, 그리고 이 MTB 단지를 드나드는 그 길목에 그 거점에 그런 예산들이 투자가 됐다라면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수공에서 내놓은 대안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MTB 단지와는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이 거리가 멀다라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수공한테 더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지금 이제 이 책임을 느끼고 그런 역할들을 저희 시의원들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제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것들이죠. 사실상 지금 논의가 활발한 건 다행이긴 한데, 또 뭐 광역교통을 개선을 하는 문제니까 지금 논의는 되는 거는 당연하기는 하지만, 공사 기간이 완료가 돼가지고 물류 이동이 시작되는 건 2016년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2016년이면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한 뭐 3년 정도 남은 건데, 또 그 동안에 또 공사하는 차량도 있고, 그렇다면 이 교통 혼잡을 2016년까지 가져가고, 또 2016년 이후에도 아직 도로가 생기기에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적인 정체를 좀 참고 두고 봐야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실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항의도 사실 받았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의견을 모아서 이 특위를 구성했던 것은 지금 2016년 지금 이제 2년 남았습니다만은 그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이제 판단 하에서 다소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꺼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특위를 구성하고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예. 앞으로 해나가셔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해오신 것도 많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본 지금까지의 광역교통이라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그래도 특위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좀 고쳐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요? 이 2004년도에 MTB 준공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과 병행해서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동량이랄지 이 이동 차량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해서 신설 해안도로 계획을 2004년 말에 확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리고 2007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2.8km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을 했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이 전 구간이 개통하지 못하고 결국 2012년 9월 달에 폐도가 확정이 돼버린 거죠, 경기도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이런 중요한 사업, 대단위 사업을 놓고 이 대단위 사업과 맞물려서 개설하는 그런 도로 계획을 경기도에서 저는 사실 경기도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사안들을 경기도가 이 폐도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또 그 폐도 결정 시기도 사실 이미 2008년도에 그렇게 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확정이 된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많은 사실 설전도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뭐 그런 집행부의 어떤 그 잘잘못을 나무라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고 대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냐라는 측면에서 사실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그 해안도로 제가 있기로는 작년도였죠. 지난해에 3월 달에 박영근 의원이 이제 폐도가 됐다라는 시의회의 답변을 들었었죠. 예, 그랬는데 폐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3월 달에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한 것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으로는 9월 달에 폐도 결정이 됐다. 그러면 벌써 6개월간의 간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폐도 물론 이제 이 폐도 신청을 했고 그게 결정되지 않았다라면은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좀 더 빨리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또 그때 또 이런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 폐도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이 도의원들을 통해서 또 내지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어떤 또 다른 개선안을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이 구단지 앞쪽 140m 구간 정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을 수용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그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또 다른 방안과 연계해서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폐도가 됐다고 그래버려서 저희들은 사실 손 놓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사실 구성이 됐던 거죠. 근데 사실 도에서 이 폐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 3월 달에 알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폐도 결정을 최대한 미루게 하고 저희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사실 있는 거죠. 예. 가장 좋은 안은 해안도로를 다시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을 살려내는 것이 길이기는 하나 지금으로서는 커다란 방편이 없으니 이 안 3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앞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제 도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좀 방면의 사람들의 의견을 좀 집대성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대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뭐 생각하시는 안이 있다면요.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지금 대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특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제 또 그런 그 우리가 생각한 안들을 이 수자원공사나 경기도나 또 이
이 국토해양부를 찾아가서 이 충분한 이제 이 의견을 이제 교환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2.8km 구간에 대해서 일부 구간을 제외한 약 한 2.6km 구간을 활용하는 방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건너편에 송산 그린시티가 지금 이제 개발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내부 도로를 연계해서 그러니까 MTB 단지에서 이 77번 국도를 통해서 시야 송산 그린시티를 통해서 갈대숲지와 다시 연계해서 매송 IC로 연결하는 방안. 또 송산 그린시티 내부 도로를 통해서 비봉 IC로 연결하는 그런 안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사실 가장 좋은 안은 2004년도 8월 달에 우리 시에서 제안한 그 노선이 가장 이 최적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 역시 지금 이 경기도에서 이 불허를 했고 또 화성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이제 뭐 꼭 도로 건설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뭐 교통 신호 체계를 좀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널목을 좀 더 만든다든가 요런 뭐 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가 넘어가기 이전 단원병원 상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둬서 신설 해안도로를 이제 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 해안도로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현재 계획보다 대폭 확충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둠으로 인해서 이 별망 고가 차도를 넘어가지 않고 MTB 단지로 흐르는 차량들은 거기에서 좌회전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그리고 또 사실 이 사리 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입체화를 한다라면은 뭐 굉장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입체화하는 데는 이거는 사실 또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될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좀 예산상에 또 어려움이 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예. 어려운 상황이 많아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산업단지는 물류 이동이 편안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좀 전체적인 도시에 활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단편적으로 어느 대안들이 단편적인 그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대안을 찾고 개선하고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도 사실 어떤 결론을 내고 또 대안을 내놓기가 사실 굉장히 부담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대안이라도 찾아내는 게 어쨌든 대시민들을 위한 우리 의회의 책무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사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정말 답이 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기도 사실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이런 특위를 통해서 향후 일어날 그런 교통 혼잡 또 내지는 교통 대란을 사전에 염려하고 또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혹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안산 시흥의 고통 언제까지 이제 참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큼 또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한빛초대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